청취자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거대 조직, 바로 국제로타리의 핵심 운영 방식이 담긴 문서들입니다. 네. 2025 절차요람이라는 아주 두꺼운 공식 문서랑 또 국제로타리 정관, 그리고 이 조직의 규칙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바뀌는지 설명하는 자료들을 보내주셨네요. 네,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질문은 아주 근본적인 겁니다. 100년 넘게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에 퍼져 있는 이 거대한 조직이 어떻게 화석처럼 굳어버리지 않고 지금도 살아 움직일 수 있을까? 보내주신 이 문서들이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일종의 해답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그러니까 이 규칙들 속에서 조직을 안정적으로 지탱하는 닷과 동시에 시대 변화에 맞춰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엔진을 찾아보자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복잡한 규정집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설계도를 들여다보는 느낌으로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바로 그거죠. 이 조직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철학부터 시작해서 그 철학을 떠받치는 뼈대, 즉 조직구조, 그리고 그 뼈대를 계속해서 리모델링하는 독특한 입법 절차까지 차근차근 들여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심장, 철학부터 시작해보죠. 로타리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나요? 공식 모토가 2개나 있더라고요. 초아의 봉사랑 가장 훌륭하게 봉사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것을 거두어들인다. 네. 근데 자료를 보니까 초아의 봉사가 제일 모토라고 딱 못 박아놨어요. 단어가 들어간 2번째 모토도 의미가 있지만 결국 개인의 이익보다는 타인을 위한 봉사가 앞선다는 걸 조직의 최상위 가치로 선언한 거죠. 그리고 여기서 더 흥미로운 점은 조직의 사명 선언문이 2개로 나뉜다는 겁니다. 2개로 나뉜다니요? 네. 하나는 국제로타리라는 조직 자체의 사명이고 다른 하나는 로타리 재단의 사명이에요. 국제로타리의 사명은 전 세계 리더들의 친교를 통해 봉사를 제공한다. 이런 식이고요. 반면 로타리 재단의 사명은 로타리안들이 보건, 교육, 환경 개선 같은 활동을 하도록 지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제로타림은 사람들을 연결하고 봉사의 기회를 만드는 플랫폼 역할을 하고 그렇죠. 로타리 재단은 그 사람들이 실제로 봉사활동을 할 때 필요한 자금이나 자원을 지원하는 일종의 금융 파트너 역할을 하는 거군요. 역할을 명확히 분담했네요. 바로 그겁니다. 조직의 운영과 자선 활동을 명확히 분리해서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의도가 보이는 거죠. 이런 철학을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강력한 도구가 바로 4가지 표준입니다. 1932년에 허버트 제이 테일러라는 사업가가 만들었다고 하죠. 네, 저도 이 부분은 여러 번 들어봤습니다.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4가지를 묻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첫째, 진실한가? 둘째, 모두에게 공평한가? 셋째, 선의와 우정을 더하게 하는가? 넷째, 모두에게 유익한가? 근데 솔직히 이런 좋은 말들은 어느 조직에나 있지 않나요? 그렇죠. 수십만 명이 속한 거대한 조직에서 저런 원칙이 그냥 벽에 걸린 액자 같은 구호로 전락하진 않을까요? 실제로 이걸 어떻게 작동하게 만들죠?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을 이 문서가 설명해주고 있어요. 이 4가지 표준의 사용 목적에 대한 아주 강력한 규정이 있거든요. 규정이요? 네, 이 표준을 판매 증진, 광고 또는 기타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직 인간관계의 도덕적 수준을 높이는 데에만 사용하라는 거죠. 와, 그건 정말 강력한데요. 4가지 표준을 지키면 사업도 잘 될 거라고 홍보하는 게 아니라 아예 상업적으로 이용할 생각 자체를 하지 말라고 선을 그어버린 거군요. 맞습니다. 구호가 아니라 실제 행동 윤리가 되도록 보호장치를 만든 셈이죠. 이야, 대단하네요. 자, 그럼 이런 훌륭한 철학이 있다는 건 알겠습니다. 근데 철학은 그걸 실행할 뼈대가 없으면 그냥 좋은 말에 그치잖아요. 물론이죠. 이 거대한 조직은 실제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문서에 따르면 국제 로타리는 전 세계 로타리 클럽과 로타렉트 클럽의 연합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연합체요? 네, 그러니까 중앙에서 모든 것을 통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독립적인 클럽들이 모여서 하나의 연맹을 이룬 형태라는 거죠. 아하, 바로 그 절차 요람이라는 문서가 이 연합체의 모든 규칙을 담은 마스터 플랜입니다. 국제 로타리 정관, 세칙, 그리고 전 세계 모든 클럽이 따라야 하는 표준 로타리 클럽 정관까지 여기에 다 들어있죠. 와. 여기서 재밌는 점은 이 문서의 해석에 대해 논란이 생길 경우 무조건 공식 원문인 영어본을 따라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글로벌 조직의 현실을 보여주는 대목이네요. 그렇죠.
조직의 정점에는 회장과 차기 회장을 포함한 19명의 이사로 구성된 국제 로타리 이사회가 있고요. 네, 이들을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셈이죠. 근데 회원 구성에 대한 규정이 생각보다 훨씬 구체적이더라고요. 맞아요. 단순히 좋은 사람이라고 뭉뚱그리지 않습니다. 선량한 인격과 정직성, 리더십을 갖추고 지역사회에서 좋은 평판을 가진 성인이라고 명시되어 있죠. 특히 주목할 부분은 클럽 내 직업 분류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정 직업군의 사람들이 클럽을 장악하는 걸 막고 다양한 전문 직업인들이 교류하도록 설계된 거죠. 아, 조직의 뿌리가 전문 직업인들의 모임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흔적이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뜻밖의 조항을 발견했습니다. 최대 1000개의 클럽에 한해서 무려 6년 동안이나 표준 정관을 따르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클럽을 운영해보는 파일럿 프로젝트를 허용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아, 그거요? 이건 마치 엄격한 규칙을 가진 조직이 스스로 규칙을 어겨볼 기회를 공식적으로 만들어준 것 같아서 굉장히 의외였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우리가 찾던 엔진의 일부입니다. 100년 넘은 조직이 스스로 경직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심어놓은 유연성 확보 장치인 거죠. 아, 일종의 규제 샌드박스 같은 거네요. 맞습니다. 조직 내부에 만든 거예요. 새로운 운영 방식, 새로운 회원 모델을 소규모로 실험해보고 그 결과가 성공적이면 전체 조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거죠. 그렇군요. 안정성을 추구하는 정관 안에 혁신을 위한 예외를 허용한 것. 이게 이 조직에 굳어지지 않으라는 노력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증거입니다. 안정적인 뼈대 위에 변화를 실험할 수 있는 작은 연구소들을 허용한 셈이네요. 자, 그럼 가장 궁금했던 부분으로 넘어가 보죠. 네.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법을 만든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보이는데요. 그래서 로타리에는 아주 독특한 입법 기구가 있습니다. 바로 규정심의회입니다. 규정심의회요? 네. 말 그대로 로타리의 국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회요? 네. 3년마다 한 번씩 전 세계 각 지구에서 선출된 대표들이 미국 시카고에 모입니다. 그리고 국제 로타리 정관이나 세칙 같은 핵심 헌법 문서를 개정하기 위한 입법안들을 놓고 토론하고 심의하고 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리죠. 잠깐만요. 3년에 한 번이요? 아니, 요즘 같은 세상에 3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요. 하하, 그렇죠. 이건 변화에 너무 둔감한 시스템 아닌가요? 만약 조직에 큰 위기가 닥쳤는데 다음 규정심의회까지 2년 넘게 기다려야 한다면 어떡하죠? 정확한 지적입니다. 만약 3년 주기 시스템만 있었다면 말씀하신 대로 큰 문제가 생겼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두 가지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매년 온라인으로 열리는 결의심의회라는 게 있어요. 아, 다른 게 또 있군요. 네, 이건 헌법을 바꾸는 것처럼 무거운 입법안이 아니라 이사회나 재단에 이런 방향으로 정책을 고려해달라고 제안하거나 촉구하는 결의안을 다룹니다. 훨씬 더 가볍고 신속하게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창구인 셈이죠. 아, 3년마다 열리는 국회 말고 매년 열리는 온라인 공청회야.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치가 바로 긴급 입법안입니다. 긴급 입법안이요? 네. 만약 국제 로타리 이사회가 판단하기에 3년을 기다릴 수 없는 정말 시급한 정관 개정 사안이 발생하면 이 안건을 매년 열리는 결의심의회에 상정해서 처리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뒀습니다. 아하. 3년이라는 안정적인 주기를 지키면서도 비상시에는 속도를 낼 수 있는 우회로를 만들어 둔 거죠. 정말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네요. 그럼 이런 법안은 누가 제안할 수 있나요? 개인이 마음대로 올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개별 클럽이나 여러 클럽이 모인 지구가 입법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조건이 하나 붙어요. 조건이요? 반드시 소속 지구의 공식적인 승인을 받아야만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습니다. 일종의 필터링 장치를 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놀라웠던 건 그렇게 어렵게 규정심의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그게 끝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 입법 절차의 마지막 단계에 숨어있는 어쩌면 이 조직의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가장 강력한 견제와 균형 장치죠. 정말 놀라운 건 전 세계 클럽 중 단 5%만 그 결정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제출하면 방금 국회에서 통과된 그 법안의 효력이 일단 정지된다는 거예요. 네, 정지됩니다. 그리고는 곧장 전 세계 모든 클럽을 상대로 그 법안에 대한 찬반 투표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중앙의 입법기구가 내린 결정이라도 현장의 클럽들이 이건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 거부권을 행사하고 최종 결정권을 모든 회원에게 돌려버리는 구조입니다. 와,
이는 최종 주권이 중앙의 리더십이 아닌 현장의 평범한 회원들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아주 강력하고 실질적인 민주적 절차인 거죠. 와, 이건 정말 개나라네요. 안정성을 위한 닷과 변화를 위한 엔진을 모두 갖추고 있으면서도 그 엔진이 폭주하지 않도록 현장이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는 권한까지 준 셈이군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배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을까요? 로타리 전략 계획 자료를 보면 그 청사진이 나와 있겠죠. 네, 이 계획의 비전 선언문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다 함께 힘을 모아 지구촌과 지역사회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한 지속력 있는 변화를 실천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아주 포괄적이면서도 지속력 있는 변화와 실천을 강조하는 행동 지향적인 비전이네요. 맞습니다. 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4가지 구체적인 우선순위를 설정했는데요. 이걸 단순히 목표 1, 2, 3, 4로 보면 이 계획의 진짜 의미를 놓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봐야 하죠? 이건 사실상 100년 넘은 조직의 생존 계획에 가깝습니다. 생존 계획이요? 네, 첫 번째 우선순위는 영향력을 더한다입니다. 이건 우리가 그냥 좋은 일을 하는 착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실제로 세상을 바꾸는 데이터로 증명할 수 있는 조직이라는 걸 보여주겠다는 선언이에요. 아, 수십 년간 매달려온 소아마비 퇴치 사업을 반드시 끝내겠다는 것도 그 증거를 만들기 위한 핵심 목표죠. 두 번째는 영역을 넓힌다네요. 이건 마치 사람들의 시간과 관심을 뺏어가는 넷플릭스나 다른 수많은 커뮤니티와 경쟁해서 우리 조직이 더 매력적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끌어오겠다는 의지로 들리네요. 정확합니다. 전통적인 클럽 모델만 고집하지 않고 더 유연하고 다양한 참여 방식을 만들겠다는 게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참여 수준을 높인다입니다. 이건 어렵게 들어온 회원들이 떠나가지 않게 꽉 붙잡겠다는 새는 바가지 막기 전략이죠. 하하, 재밌는 표현이네요. 회원들에게 개인적으로나 직업적으로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해서 그냥 이름만 걸어놓는 유령 회원이 아니라 열정적인 활동가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적응 능력을 키운다군요. 이건 앞서 이야기했던 파일럿 프로젝트나 유연한 입법 절차와 바로 연결되는 이야기네요. 맞습니다. 이건 앞에 3가지를 모두 가능하게 만드는 일종의 운영체제 업그레이드입니다. 의사결정 구조를 더 빠르고 단순하게 만들고 혁신을 장려하고 더 다양한 목소리를 의사결정에 반영하겠다는 의지죠. 아, 즉, 이 4가지 우선순위는 영향력, 확장성, 참여, 적응성이라는 키워드로 요약되는데 이건 그냥 좋은 목표 리스트가 아니라 미래의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이 조직의 절박한 전략 지도인 셈입니다. 오늘 보내주신 자료를 통해 로타리라는 조직의 핵심을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초아의 봉사와 4가지 표준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철학적 닻을 내리고 있으면서도 3년 주기의 안정적인 입법 시스템과 필요할 때 속도를 낼 수 있는 유연한 장치, 그리고 소규모 실험을 허용하는 파일럿 프로젝트라는 엔진을 동시에 가동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최종적인 통제 권한을 현장의 클럽 회원들에게 부여하는 강력한 민주적 브레이크까지 갖추고 있었네요. 맞습니다. 이 문서들은 한 거대한 조직이 어떻게 전통이라는 안정감과 적응이라는 생존 본능 사이에서 필사적으로 균형을 잡으려 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조직은 어떤가요? 비영리단체든 기업이든 혹은 작은 커뮤니티든 그 조직을 조직답게 만들어주는 절대 변해서는 안 될 굳건한 헌법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동시에 시대에 뒤처지지 않고 계속해서 진화할 수 있게 만드는 변화의 엔진은 어떻게 작동하고 있나요? 굳건한 닷과 강력한 엔진. 만약 둘 중 하나라도 없다면 그 배는 표류하거나 좌초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당신의 배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